약속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혼자 집에 있기로 했다는 이유로 괜히 설명하기 어려운 시선을 받아본 적 있지 않나. 마치 늘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성공과 행복에 가까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긴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쉽게 게으르다거나 다가가기 어렵다거나 심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이름표를 붙이지만 정작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는 거의 하지 않는다. 집에 머무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만히 보다 보면 그건 세상을 피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존재 방식에 가깝다. 누군가는 붐비는 거리에서 달릴 때 숨이 트이고, 누군가는 문을 닫고 바깥 소리가 사라져야 비로소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밖에 나서는 순간 에너지가 차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짧은 대화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금세 지쳐버리는 사람도 있다. 예고 없이 배터리가 급격히 닳아버린 것처럼. 그럴 때 익숙한 방, 부드러운 불빛, 늘 앉던 의자, 같은 공기의 냄새가 다시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나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다. 각자의 신경계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자극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수준의 자극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긴장이 쌓이고 몸은 신호를 보내고 생각은 점점 흐트러진다.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럽고 빠르게 돌아가며 끊임없는 존재감을 요구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약한 게 아니라 자신 안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맞는 환경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집안에서는 빛이 너무 날카롭지 않고 소리가 갑작스럽지 않고 삶의 리듬이 타인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그 안정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조금씩 달아가는 걸 막아준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고요해 보이는 공간 안에서 오히려 깊은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 중요한 결정들이 태어난다는 점이다. 바깥에 반응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때 마음은 안쪽으로 돌아와 평소엔 흩어져 지나치던 조각들을 천천히 이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집에 있다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여긴다면 우리는 닫힌 문 뒤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곳에서의 고요는 공백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다. 역설적인 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또렷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끝없는 반응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기보다는 지켜보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쪽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쌓인 시선은 느리지만 결코 얕지 않은 깊이를 만든다. 주변 분위기에 맞추느라 감정을 계속 조정하지 않아도 될 때 뇌는 지나온 경험을 차분히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사소해 보였던 장면들 사이에서 의미를 찾아낼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고 소음이 아니라 침전에서 비롯된 창작을 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작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동시에 너무 많은 앱을 실행했을 때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처럼. 이때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체 리듬과 심미에 맞게 조율된 공간이 된다. 창문을 언제 열지, 얼마나 오래 침묵할지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얇은 경계선이 나타난다. 집에 있는 것이 언제나 평온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날에는 조용히 있고 싶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마주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닫게 될 때도 있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안쪽의 결은 전혀 다르다. 차이는 내면의 상태에 있다. 한쪽은 혼자 있지만 고립되지 않은 충만함이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이나 압박, 실망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속으로 숨어드는 소진이다. 이건 알아차리기 어렵다. 사회는 늘 행동만 보고 동기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분을 놓치면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기 쉽다. 쉬고 있다고 믿는 사이 사실은 불안 때문에 세계를 조금씩 좁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판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지금 집에 머무는 이 시간은 다시 살아갈 힘을 채우는 순간인지, 아니면 아직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아 무감각한 상태를 조금 더 늘려두고 있는 건지. 역설적인 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또렷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끝없는 반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기보다는 지켜보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쪽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쌓인 시선은 느리지만 결코 얕지 않은 깊이를 만든다.
주변 분위기에 맞추느라 감정을 계속 조정하지 않아도 될 때, 뇌는 지나온 경험을 차분히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사소해 보였던 장면들 사이에서 의미를 찾아낼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고 소음이 아니라 침전에서 비롯된 창작을 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작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동시에 너무 많은 앱을 실행했을 때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처럼. 이때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체 리듬과 심리에 맞게 조율된 공간이 된다. 창문을 언제 열지, 얼마나 오래 침묵할지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얇은 경계선이 나타난다. 집에 있는 것이 언제나 평온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날에는 조용히 있고 싶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마주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닫게 될 때도 있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안쪽의 결은 전혀 다르다. 차이는 내면의 상태에 있다. 한쪽은 혼자 있지만 고립되지 않은 충만함이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이나 압박, 실망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속으로 숨어드는 소진이다. 이건 알아차리기 어렵다. 사회는 늘 행동만 보고 동기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분을 놓치면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기 쉽다. 쉬고 있다고 믿는 사이 사실은 불안 때문에 세계를 조금씩 좁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판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지금 집에 머무는 이 시간은 다시 살아갈 힘을 채우는 순간인지 아니면 아직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아 무감각한 상태를 조금 더 늘려두고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짊어지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자신만 거꾸로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감각이다. 활발함은 쉽게 칭찬받고 고요함은 오해받기 쉬운 분위기 속에서 말이다. 그 압박은 그들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 악의는 없지만 반복되는 질문들에서 조금씩 쌓인다. 그러다 보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도 그 방식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개인의 선택이 계속해서 사회적 기준과 비교될 때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감각을 내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까지 밖으로 나가려 한다. 원해서가 아니라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다. 그렇게 애써 섞이고 돌아온 뒤에는 오히려 더 지쳐있고 더 흐트러져 있다. 원래 많지 않던 에너지를 한 번에 써버린 것처럼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그 조용한 회복의 시간을 거의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압박의 고리는 다시 이어진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이 세계가 수많은 조용한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모임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집중력과 깊이, 혼자 일할 수 있는 힘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생각을 충분히 숙성시키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다른 이들이 지나치는 연결고리를 이어 붙이고 반응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듣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집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아니다.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자주 보이느냐로 재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데 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집에 있고 싶다는 마음은 방어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된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존중 위에서 필요할 때 밖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의해 스스로를 고갈시키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집에 얼마나 자주 있느냐, 밖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내 안의 리듬에 맞게 살고 있는지, 그게 더 본질에 가깝다. 사람마다 마음의 구조는 다르고 모두를 같은 틀에 밀어넣으려 할수록 남는 건 집단적인 피로뿐이다. 고요함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자원을 발견하게 된다. 회복이 일어나고 창작이 흐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리 말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대로 이해될 필요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충분히 이해해 균형을 잃지 않는 일이다.
집은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생각을 또렷하게 하고 조금 덜 시끄러운 방식으로 삶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호기심과 연결되고 싶은 움직임이 남아있다면 그 공간이 세상과 나를 가르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몸과 감정의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언제 문을 닫아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언제 문을 열어 새로운 경험을 맞이해도 괜찮은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집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된다. 나는 다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지켜가기 위해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다.